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풍주의보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보성과 고흥, 나주에서 연이어 산불이 났습니다. 특히 나주의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직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의 하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번진 불길을 잡아보려 헬기가 부지런히 물을 뿌려보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 묘지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보시는 것처럼 산을 타고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보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야산 자락에 정자를 짓는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었는데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불똥이 쫄로 튀어불더라고. 불면서 여산 타고 저산 타고 넘어가 보더라고.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나 싶더니 이내 시뻘건 화염이 뭉클 치솟아 오릅니다. 비슷한 시각 나주시 문평면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 때문에 불길이 밤중에 더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산불이 난 보성에는 오늘 오후 시속 85km의 강풍이 불었고 무등산에도 최대 풍속이 시속 93km를 기록했습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꼭대기까지 이제 정상까지 다 번지고 요 뒤에 가면 또 민가가 있거든요. 민가로 이제 연소 확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대가 배치되어 있고. 오늘 하루 전남 지역에서는 고흥과 보성, 나주에 3건의 산불이 잇따랐고 어제도 나주에서 야산과 비닐하우스 단지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산불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비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광주은행에 지금 대리업무 있어요. 보존대반 업무를. 그래서 바로 금융기관에 은행 가셔서 주소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 광주시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등 이른바 산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영 애로 자금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2월 초에 대비해서 5배, 최근에 와서는 10배까지 늘어난 고객 방문으로 인해서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산무대출도 결국은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고 대출을 받기까지 2-3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이나 전주처럼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할지 등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요금 동결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버스와 택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에 인상하려고 했던 공용주차장 요금도 시의회와 논의해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코치와 선수 등 2명이 광주에서 자가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 펜싱팀 소속의 코치 48살 A씨와 선수 29살 B씨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1차 진단검사에서는 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했다가 지난 15일 귀국했고 함께 다녀온 서구청 소속의 선수 1명은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후보를 다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불공정 논란 속에 재경선이 치러지는 곳이 있고 이미 후보가 정해진 선거구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에서 탈락한 최영호 예비후보가 윤영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동원된 중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윤 후보 캠프 관계자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증거를 없애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조사 회피 등으로 후보 등록 기간만 넘겨보자는 식의 파렴치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당장 그 계획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이석형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로 공천을 빼앗겼다며 중앙당에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례적인 수사 절차일 뿐이고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를 교체하기까지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며 중앙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현장 실사팀 거기에서 보고가 올라갔다고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선거 불공정을 이유로 재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후보가 다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됐고 후보 캠프 사이 날선 비방전도 중단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3인 경선으로 진행되는 여수갑 선거구는 오늘 밤 결과가 공개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민생당이 총선 후보군을 확정짓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공천장을 받아든 민주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묻는 실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개선되지 않는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는 광주의 환경미화 업체들.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은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 재활용 못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환경미화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별도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만을 실어야 하는 쓰레기차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담는 실정이란 겁니다. 쓰레기차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를 또 같이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야 하나 하고. 실제로 광주 5개구의 생활 폐기물차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평균 비율은 3대1 수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정만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활용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실제로 재활용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선별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골라낸 뒤 이것을 제조업체에 팔면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매년 떨어지는데 선별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 키로에 700원까지 650원, 7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키로에 300원도 안 가니까 부도나 손을 들어버리면 광주광역시 5개구가 이 재활용품 처리가 올 마비되는 수준까지. 결국 이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관건인 셈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비교를 잘하고 있죠. 재활용 품을 이렇게 가서 경제성이 없는 품이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죠. 환경 비용으로 생각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면은 결국 자원도 재활용이 되고.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쓰레기 불법 수거 실태에 대해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광주 MBC 보도로 드러난 광주 동구의 환경미화업체 불법 쓰레기 수거 행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동구청의 관리 태만과
해당 환경미화 업체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환경미화 업체의 업체 평가가 적절했는지와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 실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달 전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 집회 폄하 발언 이후 이 발언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내고 인사 발령된 일이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과 전남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 따라가는 것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해 9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을 위해 포렌식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군의 이 같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수 발언 녹취 공문을 색출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업체에 조사 의뢰하기까지의 과정에 형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 수사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내용을 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군수 발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으로 인사 발령한 것도 공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남도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수사의 단서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한 거죠, 저희가. 남도에도 이거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아라라고 저희가 권고의 형식으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공혁신연대는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와 전남도의 엄중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혁신연대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감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군수의 촛불 집회 격하 발언으로 시작돼 보복성 인사 의혹으로까지 번진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와 도 감사로까지 확대될지 지역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돌봄과 학습지, 보험 등 대면 접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이후 노동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임금이 줄었고 46%는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4%였고 이들 대부분은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99%가 임금이 감소했고 76%는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살균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3억 원을 들여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4,7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휴원한 곳은 어제 기준으로 11.7%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간호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원 환자 4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43살 A 씨를 주먹으로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간호사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 싱크대에 침을 뱉어 간호사가 병실로 돌아가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